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19세기 영국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처음 아프리카로 항해를 떠날 때 그의 친구들은 그가 무사히 선교를 하고 돌아오길 기원하며 부두에 배웅을 나왔다고 합니다. 몇몇 친구들은 그에게 그가 여행할 오지에서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한 친구는 리빙스턴에게 영국에 남아있을 것을 조용히 권하기도 했는데요. 친구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친구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나는 떠나네. 목사님, 말씀이 주는 담대함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요. 네. 이 사람 형님이 로버트 리빙스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네. 정치를 했죠. 그래 영국 대백과사전에 인물평을 했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에게는 적어도 2페이지가 돼 있고 로버트 리빙스턴에는 Brother of David Livingstone이라고만 써 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아프리카 가는 거를 말렸던 친구들도 거기 가서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영국에서 네. 일을 해라. 그런데 형은 정치에 들어가서 영국의 정치를 살려보겠다고 들어갔지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암흑의 세계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바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형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형이라고만 한 줄 나오고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대형 네, 백화사전에 네. 여러 페이지가 수록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네. 중요해요. 예. 정말 어떻게 사느냐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정보통신산업의 산 증인 동아일레콤의 이건수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수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신수도 좋으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내가 보니까 마당발이요 회장님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가도 회장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보면은 낙천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생기신 거는 뭐 굉장히 미남이로 생기셨는데 이제 저희하고 인연은 우리 며느리 네. 언니가 네. 사모님 시집 가실 때 네. 회장님한테 시집 오실 때 들러리를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LA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드님은 제가 또 신라 호텔인가? 네. 어제 출연해드렸고 네. 이제 그런 인연으로 오늘 모시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뭐 하는 회사예요? 동아일레콤. 네. 일렉콤은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그런 건데요. 이제 그 레콤. 네. 모든 전자 기계에는 그 기계에 필요한 열량의 전원이 필요합니다. 즉 이 테레비도 우리 상식으로는 AC를 꽂으면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 테레비 안에는 그 테레비가 필요한 열량을 조정해주는 AC/DC, AC를 DC로 바꿔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장비인데 정말 그 전자 장비에는 심장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만드시는 회사를 하신단 말이죠? 네, 개발 회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6년도에 한국에 우연히 왔다가 어떤 이 회사를 가보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가봤더니 정말 열악한 회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그때가 그 점심때인데 직원들이 밥을 먹는데 완전히 꽁보리밥에 새우젓, 우리 6.25 때 먹던 걸 먹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해. 20년 만에 한국에 이제 자주는 오지만 이러나. 그래서
시작이 됐고 저는 일렉트로닉의 이자도 모릅니다. 근데 함께 해서 한번 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 기술이 아날로그 기술뿐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ACDC. 방송국도 아날로그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초로 저희가 86년도 회사를 인수하고 87년도에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이게 이제 가르치면서 ACDC 그러니까 변환 장치를 최초로 한국에 디지털 네.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통신에 들어가는 맨 처음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TDX라는 농어촌 교환기인데 그거를 국가에서 국산화하고 개발할 때 저희 회사가 참여를 해서 네. 그 심장 전원을 개발해서 했습니다. 이제 그걸 하시면서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 대학에도 관계하시고 네. 뭐 한미 이 동맹에도 관계하시고 그러시면서 바쁘게 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부지런히 뭐 좀 제가 필요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나 뭐든지 다 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옳은 길이라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항상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모님하고 뭐 갈등은 없었어요? 저는 장가는 잘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사람이 아주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한 번도 반대를 안 하고요. 안 하고. 네, 도와주고 했습니다. 진짜 잘 가셨네요, 뭐. 그러면 이제 그 회사를 그렇게 어려운 회사를 맡으셔서 참 탄탄한 반석 위에 놓으시고 또 그거하고 겸해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AM 유니버시티 텍사스에 거기서 한국에 참전한 대학생들이 제일 많았다면요? 네, 6.25 때 장교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많은 대학이 텍사스 A&M 대학의 출신 장교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게 이제 공과대학이고? 아니요, 농과대학이 아주 네. 유명한 대학이죠. 근데 거기 출신의 한국 사령관을 하던 하우스 장군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나라 6.25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자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텍사스의 A&M 대학 근처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군묘지 같은 게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국군묘지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한국 참전용사 비를 만들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것처럼. 미국 제향군인에서는 한국 장병 동상을 만들고 우리나라 제향군인에서는 미국 장병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세우자. 그게 이제 선배님들의 자기가 이제 후배로서 할 수 있고 또 6.25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상기시키고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 제향군인에서는 그 돈을 모금을 했어요. 근데 백선엽 장군께서 만불을 내시고 또 ROTC 총동창회 회장이 만불을 내고 어떤 분이 또 만불을 내고 2만 불이 부족하다고 절대로 좀 도움을 요청해서 미 제향군인에 그걸 보냈습니다. 그걸 보냈는데 백선엽 장군하고 저를 초청을 해서 텍사스를 갔더니 휴스턴을 갔는데 정말 엄청난 환영을 3일간 해주셔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갈 때 제가 그냥 간 게 아니고 참전용사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당신네들이 지켜준 나라의 세계적인 음악인
CD를 5권 하고 편지하고 6.25 때 나는 9살이었고 이북에서 넘어온 실향민의 자손인데 당신들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당신들이 지켜준 나라의 세계적인 음악인 CD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한 분이 끝났는데 오더니 부부가 노인이 날 붙들고 막 울어요. 왜 그러시냐니까 막 눈물이 59년 만에 처음 잘 잤대. 내 편지를 보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가평전투에서 포병인데 극렬한 가평전투가 역사에 있습니다. 전투에서 정복을 하고 올라갔더니 한 4,000명이 죽어 있더래요. 포를 쏴서 뭐 그냥 그 죽은 게 그냥 죽은 게 아니겠죠. 근데 앞에 있는 괴뢰군 그 중공군 어린 아이들의 몸에 철사가 묶여 있더래요. 도망을 못 가고 쏘느라고. 그걸 보고 자기는 아시아가 어떤 그 한국이 어떤지 모른다. 상사가 keep the freedom. 자유를 지켜줘라. 그 명령 한마디에 왔는데 그런 장면을 보고 어린애 같아서 그 철사줄을 클러주려고 그러다가 호주머니를 보니까 14살짜리들. This is communist. 그래가지고 자기가 했는데 귀국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잠을 못 자다가 깨문 그 영상이 그 처참한 영상이 프리덤 이스 낫 프리.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그때 지켜준 나라의 9살짜리가 고맙다고 여기까지 텍사스 신문하고 뭐 다 났어요. 그게 그랬더니 날 붙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지. 보고 싶고 고맙다고. 그 부인이 처음 잘 잤대. 그러니까 앞으로 잘 잘 것 같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회장님,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6.25 동란 때 9살이었으면은 지금 뵙기에는 한가 훨씬 전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렇지? 최 젊어 아나운서. 보이세요 정말. 네. 네, 맞습니다. 이야, 78세입니다. 아따 그렇게 안 봐. 네.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혹시 있으세요, 회장님? 네, 저는 그 등산하고 네. 운동을 수영하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니까 건강도 유지하기가 쉬운 것 같고요. 네. 이건수 회장님 하면은 뭐 믿음도 참 남다르시고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영화를 보시고 많이 깨달으셨다면요? 네. 그게 무슨 영화예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언제 그 영화를 그게 보신 거세요? 한 80년도 초에 네. 제가 이제 미국 살 때예요. 한국에 무슨 일 때문에 나왔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다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놀고 나는 가족들하고도 못 가고 호텔 방에 있는데 텔레비를 이렇게 켜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로 방영을 해요. 처음엔 둘을 누워서 봤습니다. 침대에. 예. 2편은 앉아봤습니다. 3편은 무릎 꿇고 봤습니다. 울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영화를 생각하면 울먹해요. 네. 이게 그냥 예배당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구나. 네. 진리구나. 알게 되고 가능하면은 좋은 일 하고 착하게 살자. 제가 이거는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60년대 말에 미국에 처음 갈 때 돈 100불하고 가발 100개를 가져갑니다. 전방에서 소대장 끝나고. 그래서 가서 우리가 원가가 11불 50이었는데 가발이? 네. 그때는 인모입니다. 사람 머리카락인데 백화점을 가니까 500불을 받아요.
대한민국 가발이 있는데 오자하고 동그라미가 4개인데 저는 그때 영어도 모르고 몰랐습니다. 단시 100만 불? 근데 대개 500불하고 센트는 조그맣게 하는데 똑같이 동그라미 크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근데 그 500하고 점은 제가 볼 줄 몰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미국 가서 노동을 해서 한 달 버는 것이 250불이면 어휴 할 때입니다.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11불 50잔짜리를 500불이라니. 저는 이제 50년도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네, 일주일에 주급이 40불이야.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넉주를 받으니까 240불을 받으면 잘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의 그 가발 장사가 돈 벌었다는 게 거기서 나왔구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시작이 됐는데 그 노동자들이나 이런 직장인들이 하루에 20불을 받더라고요. 최저가. 예. 근데 그분들이 미장원이나 이런 데 가서 머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발을 하나 사서 세팅을 해놓고 집에 와서는 벗고 갈 때는 회사 갈 때는 뒤집어 쓰고 생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의 비자도 모르면서 가서 그걸 보고 3개월 만에 소매상을 차립니다. 아마 제가 미국의 가발 소매상을 차린 첫 번째 사람이 아닌가. 직원들한테 와서 한국인이 뭐 외상 좀 50개, 100개 달라 그러면 쪽지가 올라옵니다. 아, 그러면 뭐 했던 사람들이야? 줘라. 그러면 그걸 갖고 나가서 100개만 팔으면 1년 먹을 게 나와요. 정말. 네. 예. 그 한 1년 후에 가네볼이라는 회사에서 신테릭 헤어를 개발을 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만드는데 원가가 2불 50입니다. FOB 가격이. 네. 근데 우리가 도매를 14불에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뭐 각 회사마다 30만 개, 50만 개 이 텐들이. 야, 네. 나는 또 회장님이 가발 장사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 아 이제 육군 소위 제대하고 가가지고요. 그러게 영어도 잘 못하시면서. 아 영어는 무슨 학생 활동하고 뭐 데모하고 그러다가 ROTC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학군 ROTC 제가 2기생인데 그걸 받으면서 훈련 받고 군에서 그 우리를 가르쳤던 장교들한테 좋은 그 애국심도 네. 아니 그렇군. 그렇게 됐으면 사모님은 언제 만나셨어요 그러면? 76년도 이제 가발해서 돈 벌다 쫄딱 잊어버리고 그리고선 한국에 와가지고는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또 누가 추천을 해서 삼립방에 취직을 합니다. 삼립방 유명했죠 그때.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빵 하나를 먹으면 생일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회사를 가보니까 컨베이어 시스템 빵이 나오는데 이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를 취직을 해서 맨 처음에는 회장님 비서실장을 하다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총무에 가서 인사를 한 6개월 해보고 그 다음에 생산부에 가서 또 한 6개월 근무해보고 영업을 했구나. 했습니다. 그때 이제 74년도인데 그 참 재밌는 얘기인데 74년도인가 치는데 그 유류 파동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그때 아마 그 정부 정책에 성남단지 공단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40등까지 내는 분들을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삼립방이 샤니 케이크라는 거를 샤니. 거기다 했는데 네. 조그만 딸딸이에 빵 하나 싣고 나가면 휘발유 값이 더 든다. 그래가지고 생산만 하고
위탁 판매를 하자 삼립에 반개회사인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죠. 생산업은 판매를 해야 큰다. 거기를 좌천을 해라. 그래서 영업부 차장으로 가서 빵 장사를 해가지고 해서 아마 샤니케이크에 있는 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이 역사를 다 압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잘 해놓고 다시 미국을 가서 그래서 소니 신문에 보니까 샌디아고에 소니 반개회사에 그 공장장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샌디아고에 내려가서 시험을 봐서 야간 생산 라인의 야간 지배인이 됩니다. 그때는 영어 좀 하셨구만. 뭐 조금이죠. 뭐 그때는 조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20명의 그 미국 학생들 데리고서 제품을 만드는데 생산 능력을 보통 때보다 한 60%를 성장을 했더니 놀래더라고요. 놀라죠. 미국 시인이. 그래서 그 방법을 그 직원들을 미국의 그 직원들을 저녁 시간 오후 3시부터니까 1시간 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목표량이 10,000개인데 12,000개만 만들면 그게 10시간 11시간 내보낸다. 월급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네. 하죠. 그렇죠. 달게 들죠. 30분만 일찍 보낸데도 네. 하죠.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누가 일렀어요 또. 저 1시간 30분 먼저 보내고 문 닫고 간다고 사장한테. 그래서 사장이 그 하루는 오더니 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제가 너 제품 창고 가봤냐. 가고 얘기해라. 네가 나한테 명령한 거는 한 달에 생산량이 10,000개다. 봐. 그랬더니 12,000개, 13,000개 놀래더라고요. 그렇죠, 네. 놀래죠. 그래도 일찍 보내고. 네. 그 걔네들 가서 또 편하게 지내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고서는 그 기계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이렇게 잔 거라 저렇게 잔 거 한국말로 써놓고 쪼이고 스티로폼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캄캄합니다. 이게 나사가 크러지면 이거 쪼이고 기름칠하고 그러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계속 있어 달라. 그런데 하루는 서울에 후배 의사들이 몇 명 있는데 미국에 가려는데 못 온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선배남 한 분한테 했더니 그 베벌리에 있는 무슨 이민 변호사가 있는데 똑똑한 아가씨가 있다고.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나는 여차 하니까 토요일 날 만나자. 그러니까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아침 9시, 5시니까 그 안에 오면 언제든지 상담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듣기에 당신도 전혀 나 총각인데 그 뭐 토요일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어머머머 하면서 아니 그때가 총각 나이가 몇 살이었었어요? 좀 먹었습니다. 그러게. 35살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마침 어디 사냐고 그랬더니 제가 주말마다 올라가는 시형 아버님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산대요. 그래서 그 시작이 돼가지고 샌디에고에서. 네. 그래가지고 20일 만에 약혼하고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네. 잘 알지도 못하고. 네, 그것이 지금 이제 뭐 한 40년 됐는데.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 다시 시작했죠. 결혼했으니까 먹여 살려야잖아요. 그러게.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시작하셨어? 슈퍼마켓을 했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망하는 잘 됐는데
망하는 기업을 가게를 삽니다. 예, 근데 가발 장사할 때 크레딧이 있어요. 그렇지. 네, 이 사람이 세금 낸 게 은행에 가니까 구워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가지고 어디 있어? 샌디에고에서 LA에서. LA에서요. 그 선밸리라는 데서 2년 만에 한 2 밀리언을 봅니다. 와. 1년 8개월 만에. 네. 그게 멕시칸 마켓이 아니라 큐반 마켓인데 쏘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1년 8개월쯤 됐는데 그 가게가 잘 된다고 사러 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지. 네, 근데 연 매출액의 마켓은 5배예요. 좋은 건. 그렇지. 응. 그 팔았어요? 팔았죠. 그 다음에 시작한 건 뭐예요? 미국에서 중동에 건설 원자재 수출을 했습니다. 그건 좀 큰 돈을 벌겠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세계 최고 거부 카시오기라는 분을 만나게 예, 돼요. 가쇼기. 예. 예, 아드난 카시오기를 만나게 되고 그분들한테 좀 많은 걸 또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우지 장사라고 있습니다. 우지 소기름. 예. 우리나라에 왜 파동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엄청난 잘못을 하더라고요. 삼립방 뭐 삼양라면 뭐 나쁜 거 갖다가 한다 뭐 이러고 신문에 났죠. 많이 났죠. 예. 그때 제가 보사부에다가 보사부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우지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우지가 그런 게 아니다. 공업용 식용유가 있는데 우지는 소에서 띄어내는 하얀 기름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소뼈를 갈아서 240도 온도로 끓여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거를 쇼트닝 또 정제를 해서 만들어서 그걸 녹여서 끓여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우지에 무슨 장화가 있다. 구두 쪽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건사부 무슨 식품위생과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비행기표를 드릴 테니 한번 와서 내가 그 우지 공장을 안내를 할 테니 한번 가보라고. 그랬더니 삼양라면인가 어떤 분이 오셔서 나중에 끝났는데 고맙다고 한 인사 받은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저 그렇게 하시고 신혼생활을 LA에서 하시고. 그렇죠. 아기도 낳고.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제 신혼생활을 하시면서 네. 아기 낳고 돈 좀 조금 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반을 쌓고. 많이 벌었어요. 그러게. 후에. 한국엔 그 돈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85년도 말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위로차 왔다가 어떤 분이 86년도 1월인데 어떤 분이 LA에 오겠다고 부자 근데 당신 돈 많으냐고 돈 있으면 나이가 먹어서 지금 미국 와서 뭘 하겠냐 혹시 있으면 기술을 배우는 거를 하나 해서 사업하는 거 어떠냐고 했던 분이 동아전기를 인수를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당신 말대로 했는데 안 된다. 안 되게 당신이 좀 가져가라고 사라고. 가서 구경을 갔더니 그게 동아전기 구리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통신용 전원을 개발한다고 그래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가난한 사람들 보게 되고 또 제가 그 또 한 미국에 있을 때 캐나다의 노던 텔레콤이라는 회사의 회장의 동양 담당, 아시안 담당 어드바이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환기를 해외 수출하는 데에 하는데 대개 만드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고 사는 사람은 아랍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이게 좀 그런가 봐요. 근데 가전 제품은 물건에 해서 그냥 내다 팔면 되지만 통신 장비는 그 나라의 실력자 권력가한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술이 그래야만 이 통신 장비를 파는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국산 개발을 한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나라 그 기술은 전전 교환기 기술은 원래 AT&T 벨이라는 연구소에서 네. 그거를 개발해서 노벨 과학상을 받았는데 벨 연구소에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6개국뿐이 안 줬습니다. 캐나다, 영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일본 이 6개 나라가 전국에 전전자 교환기를 보급하는 겁니다. 보급했습니다. 제가 왜 이 통신에 관심이 있었냐면 가발 장사할 때 그때는 이게 컴퓨터가 없을 때죠. 네. 주문이 들어오면 한국에 국제전화로 신청을 하면 10시간 걸립니다. 콜백이 오는 게. 네. 그 나중에 알았어요. 이 통신을 하고. 중계기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잘 때 라인이 빌면 우리가 통화가 돼요. 그리고 주문을 왔는데 스타일은 사진 하나 오거든요. 그럼 주문을 하면은 일주일 내에 30만 개, 뭐 5만 개를 보면 전화를 해서 하면은 우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오는 비행기가 딱 하나예요. 노스 웨스트. 거기를 케네디 에어포트에 가서 한국 가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되게 군인입니다. 그 이렇게 보면 장교 같으신 분한테 가서 사진을 주고 이거 김포에 전달해 주면 100불이다. 네. 그러면 보고 뭐. 근데 그때는 또 가면 일본에서 하룻밤 잡니다. 그래. 그러면 또 전화를 하고 야, 뭐 그 저 몇 시 비행기인데 뭐 토마스라는 분인데 동두천에 있댄다. 또 뭐 전화하면 들어갈 때 신문지를 흔들 거다. 뭐 이러고 하여튼 꼬박 밤을 셉니다. 그 주문하고 전화하는 게 그때 이 다음에 내가 돈 벌면 통신에 관한 사업을 하면 돈을 벌겠구나. 네. 그건 돈 버는 구지가 하나 생겼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던 차에 네. 이게 그 이제 회사를 만나게 시작이 됐는데 네. 첫 번째 그 우리나라가 통화를 한 게 저희들은 19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저 제물포 지금 인천이죠. 통화를 해봤다는 건데 그리고 1982년도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240억인가를 내놓고 개발해라. 그게 시초가 됐으니까 80년은 우리는 암흑 속에 통신의 암흑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백색 전화 하나면 집 한 채라고 그랬어요. 그 가발 장사할 때의 고통.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서 그 후에 사업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전전자 교환기를 아시아에 팔 때에 정부와 기업가인데 이게 둘이 종교가 다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중간에 좀 솔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동양계가 제일 양쪽 종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추천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작을 할 땐 또 마침 와서 보니까 교환기에 들어가는 전원을 개발한 회사래. 그게 어떻게 돼서 그랬냐 그랬더니 1985년도에 최초로 500회선짜리 있는 걸 개발 성공을 해요. 애출이. 네. 저 한국
전자통신연구소인데 거기에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돈을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81년도부터 개발 시작이 됐는데 82년부터 동아전기가 전원을 참여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아마 이게 500회선 전전자 교환기 개발에 따라서 이걸 어디다 깔았느냐. 용인에 깔았답니다. 용인에, 용인시에. 그러니까 이게 되나? 그 최신부 장관이 가서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직원들하고 그 다방 마담한테 전화 잘 되냐고. 근데 그때만 해도 시골 다방은 전화로 오다를 하고 배달을 하고 했나 보죠. 어디서 나왔느냐고. 그러니까 최신부에서 나왔다니까 전화기를 뽑아가지고 이것도 전화기라고 했냐고 댕겼졌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이냐. 그러니까 개발연구원 책임자가 그걸 만들 때 전원을 일본서 사왔대요. 우리나라도 전원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신문에 공고를 내고 해서 이제 동아가 참여를 해서 DC 컨버터라는 4가지 종류 요만한 건데 그 기술만 있는데 그 회사를 가서 봤을 때 벽에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써 있고 산업 훈장이 있어요. 대통령 전두환. 이거 대통령이 상준 회사니까 기술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하고 보니까 이거 4가지 기술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서 배워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죠. 이게 미국서 깜짝 놀랄 일은요. 대한민국의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한 성공 사례가 드뭅니다. 다 손 털고 가고 하는데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전체 전화가 480만 대 있었어요. 480만 대 전국에. 그것이 국산화가 돼서 지금 약 모든 통신 장비가 한 1억만이 넘습니다. 이동통신이 한 6, 7천만 원. 유선이 한 3천인데 줄어서 한 1,000, 한 5, 6만 원. 또 컴퓨터 이제 이쪽의 통신이 한 1,000원. 1억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 한국의 기술로 했는데 저희 기술이 40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94년도 중국 정부에서 제일 먼저 초청해서 갔는데 중국 장관이 절대로 그러더라고요. 우지찬 장관이라는 분이 중국의 13억 인구에 몇 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무선은 없고 그라파 기술도 그것도 반자동 같은 비스무리한 건데 2천만 대예요. 13억 인구에. 그리고 베트남은 7,500만 인구에 45만 대고. 근데 제가 왜 그 유명하게 됐냐면요. 이 조금 가난한 그때 그 나라들 다 가난했어요. 그렇죠. 그럼 가난한 나라는 전기 질이 나쁩니다. 그렇지. 우리 옛날에 꺼졌다 켜졌다 그러지. 옛날에 우리 처음 텔레비 나왔을 때 텔레비 보다가 찌지지지지지 하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탁 치면 나오잖아요. 그게 전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사정이 나쁜 나라일수록에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동아전기 전원은 고장 안 난다. 지금 33년째인데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이 40개국에 나가 있는데 저희 전원이 고장 나서 통신 두절됐다는 소리 한 건도 없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월스트리트에
전산망이 있잖아요. 예. 네. 만약에 그 전산망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네. 미국 회사에서 전산망은 만들었고 세계에서 고장 안 나는 전원화자가 어디냐? 우리한테 와서 개발해달라서 월스트리트 전산망 전원이 저일 겁니다. 예. 와, 우리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이 정보통신업계의 선구자시고 정말 산 증인이시구나라는 이건수 정말, 회장님. 네, 네. 아니, 네. 아니 그 높이 너무 다 네. 연구 개발하시고 연구원들하고 첫째는 정부 정책이 네. 국산화 정책을 앞세웠고 네. 제가 중국에서 8년을 들여서 우리 CDMA를 인증을 받습니다. 제가 주룽지 총리를 5번 뵙고 중국 공산당 조직부장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탁신 총리도 잘하신데 뭐. 아, 그 의동생입니다. 아. 그분이 그 원래 그분이 정치하기 전에 아시아의 16번째 부자입니다. 원래가 뭐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 통신입니다. 통신. 컴퓨터, 영화. 네. 그분은 나한테 늘 한류는 자기가 제일 먼저 했다. 한국 한류.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분의 삼촌이 한국 참전용사였어요. 그분이 이 사람이 사관학교 출신인데 경찰에 있는데 항상 삼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경찰이 됐는데 똑똑하니까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석박사를 합니다. 탁신을. 근데 탁신이 이 양반이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공부할 때 배가 고프니까 아파트 뒤에 쓰레기통에 가서 버린 음식 먹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그분이. 근데 아, 이건 아니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귀국을 하면서 공무원을 내놓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시작한 게 영화예요. 영화 수입상. 알려지 수입상을 시작하고 삼촌한테 얘기를 들어요. 6.25 동란 때 한 베트남 장병하고 한국 농촌 여성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 병사가 총에 맞아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영화를 제작을 하고 제목이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그분이 늘 네. 한류는 내가 맨 먼저 했다. 예. 그걸로 돈을 억수로 벌어요. 예. 키모니를 보내요.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통신회사, 그다음에 뭐 기타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짬농이라는 분이 아주 결백한 총리가 이분을 외무부 장관을 시켜요. 그때 중국에 왔는데 제가 조금 중국에 좀 높은 사람하고 많이 왔는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해요. 중국에 영향력 있는 한국 사람인데 훌륭하다고. 만나봐라. 그때에 이제 이분을 만나서 했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태국 국민이 4번을 뽑아줬어요. 그러게. 네, 4번 다 군사구태태로 내쫓겼어요. 근데 저는 의형제를 맞은 동생이니까 총리가 됐건 동생이 총리가 됐건 또 망명을 하건 저는 그냥 친구, 어디든지 가서 동생. 네. 당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라. 그러면 뭐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용기도 주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야, 이건수 회장님 또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네. 야, 참.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게 통신, IT에 관련돼 네. 있는 모든 기술, 부품 이거거든요. 반도체도.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편리한 기술을 다 사용하지만 그거를 개발한 연구원들은 정말 생명을 바치고 저는 33년간 놀아는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네. 마음대로 하고 실패? 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럼. 네.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해라.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모든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전원 개발한 게 2,300가지입니다. 33년 동안. 정말 그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네. 여기 장비 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전원 네. 저희 겁니다. 네, 정보통신 산업의 산 증인이신 동아일레콤의 이건수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는데요.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한 목사님.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큰 공허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힘든 와중에 교회 집사님께서 극동방송을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요즘 계속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고 그리움도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밤에 더 심해지면서 살갑지 못했던 제 모습, 엄마에게 너무 못난 딸이라는 후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즐겁지도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집중도 잘 안 되네요. 그나마 요즘에 극동방송을 들으며 엄마가 천국에 계시니 걱정은 접어두고 감사하며 살자 다짐해봅니다. 목사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힘이 되는 찬양으로 새 힘을 주는 극동방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 방송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화곡동에서 김보미 집사님. 참 고맙죠? 예, 지금 아이고, 네. 어머님이 가시고 이제 그리움과 후회감으로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래도 천국 소망을 꿈꾸면서 빨리 또 일어나시기를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보미 집사님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 또 페이스북 저희 극동방송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건수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오늘 다시 또 한 번 모실게요. 아이고, 얘기가 너무 네. 많아서 네.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예.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